2021년 4월 첫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퀸즐랜드 락다운 종료와 클러스터 감염 경로 파악 확인 소식과 브리즈번에서 발생한 클러스터로 인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블루스 패스트가 취소된 소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이슈 및 더딘 접종 속도로 인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대립 관련 소식입니다. 퀸즐랜드주는 3월 25일 이후 7명의 코로나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자 지난 29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브리즈번 광역권에 전격적으로 락다운 조치를 내렸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스터 홀리데이를 앞둔 목요일 정오를 기해 해제되면서 부활절 연휴 동안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져 연휴를 차질 없이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외출 시 마스크 지참,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야 하며 가정집 방문을 30명으로 제한했는데요. 해당 조치들은 4월 15일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퀸즐랜드주의 이번 지역 감염 사례들은 2명의 의료 종사자와 연루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주 전 발생했던 프린세스 알렉산드라 병원 의사 감염과 연관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같은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지난달 유럽에서 입국한 남성이 슈퍼 전파자로 판명이 났는데요. 프린세스 알렉산드라 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그동안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늦게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는데요. 접촉자 추정 작업 과정에서 그녀에게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침내 그동안 비어있었던 한 클러스터에서 사라진 고리가 연결이 됐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 3월 10일에서 23일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브리즈번 북부 지역 집에 머물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녀의 파트너에게 바이러스가 옮겨갔고 이후 기존 양성 반응이 확인됐던 확진자가 이 파트너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브리즈번에는 확진자들이 조금씩 나왔지만 모두 파악된 네트워크 안에서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는 현재 접촉 경로가 모두 파악이 되어 통제 안에 있게 됐습니다. 한편 2명의 의료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퀸즐랜드주는 3월 31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병원 근로자는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없게 새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해당 클러스터 집단 감염이 뉴사우스웨일스주로 확산이 되어 바이런베이에서 1명의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뉴사우스웨일스주는 2주 만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로 판명이 된 뉴사우스웨일스주 20대 남성은 주말 바이런베이의 한 술집에서 퀸즐랜드에서 온 감염 여성 2명과 근접한 거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후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 해안 지역에 대한 코로나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컸었는데요. 때문에 뉴사우스웨일스주 주총리는 발리나 바이런, 리스모어, 트위드 카운슬 지역 주민에게 지역을 떠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경찰이 이를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확진자로 인해 바이런베이 블루스 페스트 뮤직 페스티벌은 취소가 되어 2년 연속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매일 16,000여 명의 관람객들을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로 개막을 24시간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가 되며 밴드들과 관람객들은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해당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른 주에서 오는 사람들이니만큼 전염성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호주 전국에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백신 접종이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이러던 중에 멜번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한 44세 남성이 혈전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액 응고로 인해 덩어리가 발생하는 혈전 현상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고 이런 이슈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해당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호주에서도 해당 백신의 혈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 이 혈전이 백신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히며 여러 가지 이유로 혈전이 발견된 호주인들은 연간 3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마이클 키드 수석 의료관 대행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받고 혈전으로 사망할 확률보다 코로나로 사망에 이를 위험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호주에서 백신은 지난 일요일 기준으로 84만 1,885명이 접종을 받았는데요. 이는 정부가 제시한 400만 명에서 약 315만 명이 부족한 숫자이며 약 20%만이 접종을 받은 수치입니다. 10월 말까지 목표로 한 전국민 대상 1차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일 20만 명가량이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더딘 백신 접종 속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약 19만의 분량 가운데 절반가량인 9만 6천여 분만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고, 퀸즐랜드주는 2차 접종을 위해 백신을 비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해당 보도가 나간 후 연방 정부는 각 주에서 백신 접종 진행 사항이 너무 느리다고 질타를 하며 백신 접종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각 주정부에서는 연방 정부의 부족한 백신 공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연방 정부와 주정부들의 대립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멜번 CSL에서 매주 10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생산이 되면 백신 개수 확보보다는 보급 체계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 같은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큰 이유는 보급 시스템의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백신 지정 진료소까지 공급되는 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 백신 전문센터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키기 지원안인 잡키퍼가 종료됐습니다. 호주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10만 개에서 1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잡키퍼로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살려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호주 실업률은 5.8%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잡키퍼가 종료되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연방 정부가 관광업계와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한 반값 항공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원안은 잡키퍼 종료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호주 내 총 15개 지역을 향하는 항공권 80만 장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값 항공권은 퀀타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제트스타 등 각 항공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데요. 판매 개시부터 10만 명 이상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습니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주보다 항공권 예약과 검색이 무려 600%까지 증가가 돼 팬데믹 발생 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계속되는 정치권 성 스캔들을 염두한 이번 개각은 여성 균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각과 함께 정부 강요회의 내에 여성문제전담위원회가 신설되어 스콧 머리슨 총리와 함께 메리스 페인 여성부 장관 겸 외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 됐습니다. 한편 성추문 의혹 사태에 휘말린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과 린다 레놀즈 국방장관은 결국 좌천됐습니다. 크리스천 포터 전 법무장관 및 노사관계장관은 산업부 장관으로, 린다 레놀드 전 국방장관은 정부 서비스 및 전국 장애인 지원정책 장관직을 맡게 됩니다. 오늘은 퀸즐랜드 락다운 종료와 클러스터 감염 경로 파악 확인 소식과 브리즈번에서 발생한 클러스터로 인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블루스 페스트가 취소된 소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이슈 및 더딘 속도로 인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대립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